환경에 대한 기사를 써온 윤지로라고 합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개인이 이미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도 열심히 하고 또 텀블러도 갖고 다니고 채식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뭐 이렇게 되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죠?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를 중립,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이미 국제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정말로 전 사회적으로 순 배출량이 없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분야, 뭐 에너지, 산업, 수송, 농업 이 모든 분야가 사실 다 같이 탄소를 최대한 줄여야 이 2050년 넷제로가 가능하다. 네, 오늘 리뷰할 아이템은 똥입니다. 기후위기와 똥,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싶으실 텐데요.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도 소트림이 지구온난화를 일으킨다 뭐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이 메탄의 주요 배출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면요, 자동차, 화물차, 비행기, 선박 뭐 이런 온갖 교통수단이 내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한 80억 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축 부문이 뿜는 온실가스가 연간 71억 톤이니까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가만히 소 한 마리가 그냥 축사해서 트림을 하는 그 행위만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이 1년에 자동차 한 대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번 왕복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에 맞먹습니다. 그러면 트림을 하지 않는 돼지나 닭, 이건 어떨까요? 오늘은 그동안 소트림 이야기에 가려져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돼지의 똥에 대해서 리뷰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분뇨를 바다에 버려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생똥을 바다에 버리지 싶으실 텐데 이게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이 아니었어요. 2006년 통계만 봐도 한 축산분뇨의 6% 정도가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동해에서 잡힌 홍게에서 돼지 털이 발견된 일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사는 홍게와 그리고 육지에 사는 돼지털, 사실 이게 만날 수 없는 일인데 이 바다에 그 똥을 버림으로써 일어난 일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육지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2012년부터 분뇨의 해양 배출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다에 버려지던 이 100만 톤이나 되는 똥오줌을 육상에서 처리해야만 되는 시기가 된 거죠. 여러 분뇨 중에서도 특히 양도 많고 또 냄새도 지독한 돼지 분뇨가 문제였습니다. 가축의 똥오줌은 이렇게 모아두는 것만으로도 소의 트림보다 사실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돼요. 기존의 돼지 똥을 처리하는 가장 흔한 방법, 이게 뭐냐면요, 일단 모아뒀다가 퇴비로 만들거나 뭐 액비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제 밭에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농지가 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퇴액비를 만든다고 해서 이거를 이제 뿌릴 그 농지 자체가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정화방류는 이게 굉장히 깨끗하게, 이 오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기 돼지 7,000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하루에 싸는 똥오줌의 양을 2.61kg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다가 돼지 축사는 이제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혹은 그 안에 좀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뿌리는데 이런 세정수까지 섞이면 하루에 한 마리가 5.1kg 정도의 그 분뇨를 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농장에는 하루에 35.7톤씩 분뇨가 쌓이고요. 그로 인해서 메탄가스 발생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한 농장주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메탄가스 발생을 그럼 피할 수 없다면
이걸로 갖고 뭔가를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모아서 이걸 한번 에너지화해보는 바이오 가스 플랜트 운영,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유기물이 이렇게 산소를 만나지 못한 상태로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면 메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몸의 대장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 농장 플랜트는 이렇게 밀폐된 상태로 최대 660톤의 분뇨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분뇨가 50여일 정도 머물면서 메탄가스를 만들면요. 이 메탄으로 터빈을 돌려서 시간당 최대 430kW의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이 농장의 바이오가스 설비는 하루에 11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장, 본인의 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 외에 인근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톤당 35,000원 이렇게 받고서 수거를 해와서요. 지역 전체의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데도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아마 이런 좀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플랜트 이 발전기를 돌리는데도 전기가 분명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 이것 또한 에너지 낭비 아니야? 그냥 처리하는 것과 또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쓰는 것, 어떤 게 더 나은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시험 가동 당시에 플랜트 가동에 한 시간당 150에서 200kW의 전기가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내는 전기는 약 160kW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인 건 맞죠. 그래서 은폐수를 섞습니다. 그 음식물 쓰레기는 여긴 유기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발전율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은폐수와 돼지 분뇨를 섞으면 시간당 400kW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플랜트를 돌리고 그리고 농장 운영을 하고 그러고도 남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잉여 전기를 또 한전에 팔아서 그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발전을 하다 보면 여기서 굉장히 높은 열이 발생하거든요. 한 300평 정도의 그 유리 온실을 지어서 겨울철 보온에 가스 보일러를 돌리는 대신에 이 열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이오 플랜트처럼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니더라도 분뇨 처리를 바꾸고자 하는 작지만 창의적인 시도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충남의 한 한우 농장, 제가 찾아간 이 농장은 갔을 때 약간 은은한 커피 향이 났어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는 커피 찌꺼기, 우리 커피 마시고 나면 그 커피박이라고 하는 게 남잖아요. 그거를 받아와서 농장에 뿌리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에 사는 한우 400마리는 톱밥 대신에 커피박 위에서 살고 있어요. 사실 이런 걸 시작하게 된 거는 이렇게 거창한 어떤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축사에서 냄새난다, 이런 민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시도한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커피가 이 소의 분뇨를 숙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만약에 퇴비를 만들면 톱밥을 쓸 때보다 냄새도 안 나고 또 발효는 빨리 되고 뭔가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장 대표분은 이렇게 만든 퇴비를 인근 농가에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리고 본인의 가족 논도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같이 뿌려서 일종의 선순환 시스템을 만들게 된 거죠. 이런 이제 쭉 과정을 듣고 나면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서 고기를 먹어야 되나? 사실 그냥 고기 안 먹으면 온실가스도 안 나오고 그냥 이런 거 아니야? 근데 바로 이 질문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흔히 기후위기 시대의 올바른 먹거리는 탈육식, 유기농 재배 이런 것들이 주로 언급이 되죠. 이 두 가지 예법의 장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 입장에서 충분히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장 오늘 저녁에라도 고기 반찬 안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트 가보면 유기농 식재료 충분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해법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뭔가 정책으로 풀어낸다는 건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업 종사자가 한 9만 명 정도 돼요. 여기다가 이제 가공업, 그다음에 식당 이런 후방 산업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정말 몇 배는 불어날 거예요. 그렇다 보면 축산업의 전환, 일자리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되게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되고 이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했다 라고 한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누군가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채소가 도저히 입에 맞지 않아서 뭐 이런 이유로 고기를 소비하는 소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고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 축산업 기반이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제 수입산을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가 수입산을 의지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미국이나 칠레 이런 축산업자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우리나라에 고기를 공급을 할까요?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조금 맥 빠지고 어쩌면 도돌이표 같은 이런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개인의 노력이 기후변화를 막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채식과 같은 노력으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지금 우리가 즐기는 이 육식과 관련된 시스템을 탄소 중립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텀블러를 덜 쓰고 그다음에 밥상 위에서 고기를 줄일 때 동시에 전기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고 포장재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축사 혹은 재배시설을 탄소 중립으로 함께 만드는 움직임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스템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잘 먹고 잘 요구하자입니다.